이 남자는 공원 벤치에서 깜짝 놀라 깨어났다. 아니요, 그는 거지가 아니에요. 그의 친구가 괜찮은지 물어보는 동안 근처 땅에서 여러 마리의 초록색 생물이 튀어나왔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코스튬을 입은 배우들의 장난인 줄 알고 모여 구경했다. 주인공은 위험을 깨닫고 친구에게 저기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조금만 기다려. 갑자기 군중 속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군가 다쳤어요. 한 사람이 반으로 갈라지는 순간 혼란이 폭발했다. 소녀는 겁에 질려 그 괴물들이 진짜인지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블린들에게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와중에도 세한김과 그의 친구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사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지만 무언가 그를 놀라게 했다. 대학에서 알게 된 지수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고 뛰어들었다. 10년 전에는 자신이 겁쟁이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순식간에 새하는 도깨비를 향해 달려들어 턱을 강타하고 괴물의 검을 빼앗아 목구멍에 바로 밀어 넣었다.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다시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세한이는 이미 이 모든 일을 겪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인류의 99.999%를 멸종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세한이 마지막 남은 인간이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계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신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는 비밀스러운 보상이 있었다. 세한이 이 순간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이자 복수할 기회라고 온몸으로 느끼고 있음을 깨달은 그는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게 되었고 신들의 진실하고 잔혹한 의도를 알게 되었다. 이로써 그의 실력 하락은 마무리되었다. 그의 두 번째 게임은 플레이어가 임무를 완료했을 때 비로소 시작되며 그 성과에 따라 점수를 받게 된다. 그런 다음 해당 포인트를 사용해 원하는 스탯을 얻거나 특별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첫 게임에서 70만 포인트를 획득했기 때문에 신규 플레이어에 비해 유료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여러 개의 빛나는 구체들이 캠퍼스 구역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다. 위에서 목소리가 들려온다. 신들의 게임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기. 이 순간부터 모든 개인은 생존을 위해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따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세아는 갑자기 자신의 능력이 향상되거나 장비가 개선된다면 분명히 원치 않는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대중의 시선을 받고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구체들은 신들과 그랜드 마스터의 눈을 대신하는 감시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외모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모습이다. 이 구들이 의심스러워지면 업무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가 더 강하다고 해서 그를 쉽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는 너무 많은 주목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고블린이 그를 향해 달려온다. 그는 공격이 닿기 전에 재빨리 잡아낸다. 그는 즉시 죽이는 대신 자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애쓰는 척하며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편 지수는 시스템과 플레이어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며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들의 세상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 이상한 팝업 메시지에 나타난 생물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녀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대해 유난히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세한 씨도 이 상황에 대해 마음을 가라앉힌 것 같습니다. 그는 괴물들을 쉽게 물리쳐 왔기 때문에 그녀는 조금 의심하게 되었다. 그러면 더 이야기하기 전에 주요 작업이 팝업 창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틀 안에 대학 캠퍼스를 벗어나는 것이다. 많은 고블린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할 거야. 이들은 캠퍼스를 떠나려 할 때 이 고블린들을 물리치거나 고블린들을 우회해야 한다. 각 플레이어는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따라 상금이 달라지므로 GM은 모든 플레이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과제는 난이도가 A급이고 이틀 안에 완료해야 하므로 세한이는 쉽게 끝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그는 지수랑 시간 낭비하며 대화할 수 없다. 고블린들이 그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 생물들은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곧 그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재부활하는 생물들은 몬스터들이 그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의 손을 잡고 도망칩니다. 지수는 달리던 중 다른 사람들도 도망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도깨비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목격하지만 자신은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 마침내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세아는 그녀에게 많은 사람이 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도깨비는 기껏해야 성인 남성의 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이는 사람들이 모이면 비교적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호브고블린이 나타나 처음부터 그가 도달하려 했던 장소에 누가 도착하는지 확인한다. 이곳은 안전지대였다고 그는 과거 생에서 기억해냈다. 과거에 그는 우연히 이 안전지대를 발견했을 때 울면서 힘이 빠진 적이 있었다. 이 지역은 안전하며 몬스터가 침입할 수 없어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들을 뒤쫓던 고블린들이 그들을 따라잡아 안전구역을 둘러싼 장벽에 검을 내리쳤지만 장벽을 손상시킬 수는 없었다. 결국 도깨비들은 들어갈 수 없자 포기하고 돌아섰다. 이곳은 그들이 안전하게 방어를 풀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이며 당분간 그곳에 머물면서 다음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지수가 혼자서 적어도 도깨비와 싸울 수 있도록 제대로 무장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 다른 장소에서 몇몇 학생들은 야생처럼 보이는 도깨비 무리로부터 도망치고 있다. 갑자기 누군가 그들 바로 뒤에 나타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각 고블린을 쓰러뜨린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학생들을 쫓던 모든 도깨비들이 땅에 쓰러져 죽었다. 형유는 지수를 강력한 신예로 지목하며 상황을 이해하려 애쓴다. 이 모든 일은 지수가 세안과 함께 안전지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3시간 전에 시작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세상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고 세안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더욱 신경 쓰인다. 신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관찰자를 이용해 선수들을 지켜본다. 특히 흥미로운 플레이어를 발견하면 해당 플레이어를 자신의 아바타로 선택하고 퀘스트를 완료할 때까지 지원합니다. GM 또는 게임 마스터는 서버를 관리하고 퀘스트를 부여합니다. 현재 세안과 지수를 관찰 중인 사람은 한국의 민간 관찰자 아르카투스이며 세안의 GM이기도 한 그는 아르카투스가 흥미를 잃고 떠나기를 바라며 가능한 한 재미없는 행동만 하고 있다. 결국 관찰자는 떠나고 그들은 혼자 남게 된다. 관찰자는 첫 라운드에서도 30분밖에 기다리지 않아 그의 조급함을 드러냈다. 이 인내심 부족으로 인해 그는 정상급 GM이 되지 못했다. 그는 인내심이 전혀 없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안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현재 세안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포럼을 살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마자 밝은 섬광이 번쩍인다. 하지만 지수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오직 그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포럼은 웹브라우저와 유사하며 화면 위에 떠있는 모니터와 키보드를 갖추고 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책에는 다양한 일반적인 논의와 지침이 담겨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지구 인터넷 포럼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 심지어 채팅방 기능도 있어요. 그는 채팅방에 들어가고 시스템은 그를 익명의 사용자 48로 인식합니다. 그가 들어가자마자 그리스포스라는 유저가 바로 자기소개를 하라고 말한다. 다행히도 소개는 필요 없으며 다른 사용자들이 나이가 많은 채터에게 익명 채팅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줍니다. 채팅 속 신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서버와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토론. 그런 다음 한국 서버로 이동하고 아르카투스가 GM이라고 언급합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그들은 그의 퀘스트가 별로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한 사용자는 자신이 귀여운 여자를 아바타로 설정하려고 했으나 어떤 남자가 그녀를 안전구역으로 데려갔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아마 그분과 지수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가 정보를 찾고 싶을 때 이 채팅방은 매우 유용할 거예요. 그는 나중에 직접 게시물을 만들어 보려고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지금은 DLC 상점에 더 관심이 있다. 인터페이스가 마치 큰 매장 선반처럼 보입니다. 일부 아이템은 퀘스트를 완료해야 잠금 해제되지만 그가 보는 모든 것은 매우 뛰어난 품질로 보입니다. 메인 퀘스트로 잠긴 아이템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플레이어 간 거래 아이템처럼 보입니다. 그는 디지털 선반 위에 다른 상품들을 살펴보다가 유독 한 상품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싱글 플레이 모드로 첫 게임을 완료한 분들을 위한 멀티플레이어 패키지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함께 두 번째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큐브를 통해 그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그룹을 만들 수 있으며 이 그룹 구성원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2만 포인트가 필요하지만 70만 포인트를 모은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거래다. 하지만 가게의 모든 상품이 이렇게 비싸다면 그는 포인트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한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고 그는 사람들을 모으려는 누군가를 향해 몸을 돌린다. 사람들이 무리를 짓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 이제 고블린들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즉석에서 만든 무기를 사용해 괴물들을 쫓아내기 시작한다. 그들의 그룹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 싸우면서 작은 괴물들을 물리치는 방법을 점차 배워나간다. 지수는 그에게 손을 뻗어 그들이 도깨비를 물리치는데 집중하고 있던 그를 불러냈다. 그녀는 싸움에 참여할 준비가 된 듯 보이고 그도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동의한다. 그녀는 새로운 환경에 매우 빠르게 적응하고 있으며 이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즉시 그녀에게 알려준다면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지금은 그녀에게 무기를 주는 첫 번째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그는 이전에 처치한 도깨비에게서 빼앗은 낡은 단검을 그녀에게 건네준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무기 없이 싸울 방법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아는 다른 무기를 찾아보겠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나중에 그는 그녀가 현재 자신보다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자신감은 정말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는 늘 독특한 행동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또한 이 단검은 매우 녹슬어 있어 강도가 약하다. 그녀에게는 오래 지속되지 않겠지만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VIP 브로치를 선물한다. 이 아이템은 그녀가 부상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일반 속도보다 20% 더 빠르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는 DLC 스토어에서 샀다고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 그는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처치한 도깨비가 떨어뜨린 물건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비디오 게임에서 아이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사실 그는 이 브로치 2개를 각각 하나씩 사기 위해 20,000 포인트를 사용했다. DLC 상점에서는 일반 상점과는 매우 다른 아이템들을 판매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들은 그 효과 때문에 매우 귀중합니다.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사망하면 현실에서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라졌으니 부상을 더 빨리 치료하기 위해 20,000 포인트를 쓰는 것은 확실히 가치가 있다. 또한 포인트 획득 속도가 빨라지므로 매우 좋은 거래입니다. 이후 이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나 여정을 계속 이어간다. 비디오 게임은 주로 장비에 초점을 맞춘다. 도구를 많이 가질수록 더 강해질 수 있다. 강력한 도구를 확보하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캠퍼스를 거닐며 세아는 그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주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집중하라고 말한다. 또 다른 장소에서 여러 지역의 GM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선수들을 관찰하고 토론합니다. 한 GM은 자신의 지역 주민들이 신에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망했다고 불평했다. 동시에 다른 GM의 지역에서는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 때문에 모두가 난리가 났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괴물을 쏘아 죽였다. 그러나 아르카투스는 자신의 지역 내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관심이 없다. 특히 한 선수가 그에게 흥미를 끌었다. 이 선수는 천상의 파괴자입니다. 두 학생은 캠퍼스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그들은 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괴물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세아는 지수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는 그들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수가 계획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챙겼는지 확인한 후 그들은 이사를 시작한다. 두 사람은 괴물들의 폭력적인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건물 지붕에 숨어 있다. 그들은 신호를 주고받아요. 그러자 조슈는 괴물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큰 규모의 고블린 무리가 나타나면 고블린 지도자가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간단하다. 지수는 그에게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묻는다. 그는 자신이 비디오 게임 중독자임을 상기시키며 그녀의 질문을 무시했다. 비디오 게임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고블린은 야생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동물들과 비슷하다. 그룹이 형성되면 보통 리더가 있습니다. 이 리더는 아마 이 임무의 책임자일 겁니다. 상사가 이길 때까지 벗어나기 어려울 거야. 세안의 계획에는 보스를 이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해당 지역을 떠나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녀의 임무는 모든 도깨비들을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먼저 그녀는 세안이 준 유혹의 향수를 사용한다. 이 몬스터들은 약한 몬스터들을 모두 끌어모으고 있다. 유혹의 향수는 주변에서 약한 몬스터들을 끌어당기는 액체입니다. 모든 도깨비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면 그녀는 투명 물약을 사용할 것이다. 이 물약은 마신 후 5분 동안 사용자를 완전히 숨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블린들이 있는 지역을 깨끗이 없앨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해를 입지 않고 안전할 것이며 세안은 그 후 걱정 없이 보스 몬스터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그녀는 사실상 유혹자가 된다. 그래도 그녀는 그에게 이 모든 물약을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많은 도깨비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였다. 그녀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은신 포션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정연과 다른 한 여자를 보게 된다. 그들은 큰 도깨비 무리로부터 도망치고 있어요. 그는 도움을 외치며 소리치고 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안전과 계획에 집중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걱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녀는 또한 세안이 많은 사람이 살아남으면 보상이 클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뛰어내렸다. 그녀는 이어서 모든 고블린을 매우 빠르게 처치하고 혜현과 소녀를 구해낸다. 그녀는 싸우는 동안 몸이 평소보다 가볍다고 느꼈다. 형유는 그녀가 이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의 거슬리는 고함 소리가 그녀를 괴롭힌다. 그녀는 과연 그를 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해야 한다. 성가신 행동을 하지 않고 그녀는 환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본다. 그러자 무언가가 그녀의 몸을 장악했어요. 그녀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진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몸을 진정시킬 수 없다. 지수는 자신을 압도하는 이상한 감각을 애써 참으려 노력한다. 그녀는 시간이 다 되기 전에 약을 마시고 싶어 한다. 하지만 감각이 너무 강렬해요. 그녀는 약병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고블린들이 세안에게 해를 끼치기 전에 막는 것이다. 생물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들고 위협적인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그러나 그녀는 주변의 모든 생물들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치 침착하고 심지어 미소까지 짓고 있다. 한편 세안은 지수가 괜찮은지 자연스럽게 생각하며 그녀를 걱정하면서도 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곳의 비밀 보스이며 그가 잠시 멈춰서 이를 인정하는 모습을 본 그는 마지막으로 이 호브고블린을 10년 전에 보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캠퍼스 내 학생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 생물은 세안이 하는 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즉시 강력한 펀치로 공격합니다. 세안은 침묵의 공격을 이어가기로 하고 자신의 능력에 점수를 매기기 시작한다. 그는 먼저 민첩성에 점수를 매긴다. 이로써 그는 쉽게 공격을 피하고 호브고블린 머리 위로 높이 뛰어오를 수 있었다. 그 생명체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표물을 찾고 있다. 세안이 바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교활한 미소를 띤 채 치아는 그 생물의 머리에 힘껏 착지했다. 그는 상대가 반응하기도 전에 재빨리 눈을 한 대 쳤다. 호브고블린은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며 눈을 움켜쥐었다.
모래가 그 자리에서 튕겨 멀리 떨어져 안전하게 착지한다. 그는 10년 전 보스 몬스터의 검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입니다. 새하는 땅에서 큰 돌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 후 자신의 힘에 10점을 더한다. 그러자 그는 돌을 괴물에 던졌고 괴물은 여전히 눈에 맞은 충격에 반응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들고 있던 검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새하니 뛰어올라 검을 움켜쥔다. 그리고는 한 번의 빠른 움직임으로 큰 깔끔한 일격으로 괴물을 쓰러뜨려 머리를 잘라낸다. 시스템에서 소리가 나고 알림이 표시됩니다. 그는 비밀 보스를 클리어했다는 말을 듣는다. 그는 호브고블린의 허리띠라는 보상을 받고 500점도 획득한다. 보스전 뒤에 숨겨져 있어서 보상이 매우 가치 있게 느껴진다. 호브고블린의 허리띠는 그의 힘을 10점이나 강화시켜주는 아이템이다. 이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따가 필요할 때 나중에 스탯을 올리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신들이 비밀 보스의 죽음 소식을 알게 되면 그들은 틀림없이 그를 추적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감시자가 현장을 점검하러 오기 전에 서둘러 떠나야 한다. 이제 그는 지수를 찾는 데 집중하고 그녀가 괜찮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그는 그 지역을 벗어나 그녀를 찾아 주변을 둘러본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지수나 도깨비도 보이지 않아요. 지수는 은신 포션을 사용했고 고블린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 지역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스텔스 포션은 원래 5분 동안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는 지수가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보스 몬스터를 너무 빨리 이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머리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는 생각에 잠겨있던 자신을 불러냈다. 그는 많은 도깨비들이 무언가를 피해 달아나는 것을 본다. 고블린들이 눈앞에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 새하는 고블린들이 도망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인다. 그는 그 방향 어디에서든 강렬하고 불분명한 피 냄새를 맡는다. 그는 지수가 있어야 할 곳으로 서둘러 달려가 자신이 또다시 지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막고 싶어 한다. 그가 도착했을 때 지수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죽은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지수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몬스터를 공격하고 막 끝낸 참이었다. 처음에는 도깨비들이 머리를 잘라내도 계속해서 그녀를 공격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 단순한 몬스터들도 그녀가 많은 고블린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며 이 싸움에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마치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것처럼 위험한 붉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봐, 훈이 드디어 그녀에게 도착했어. 지수는 무릎을 꿇고 눈빛에 감돌던 위험한 빛이 사라졌다. 도깨비는 보통 쉽게 이길 수 있지만 새하는 혼자서 그렇게 많은 도깨비와 싸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그녀는 괴물들을 유인하는 동안 두 학생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것을 봤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녀는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두 학생은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있다. 아마 충격으로 기절했을 거예요. 다행히 그들은 죽지 않았고 처음 든 생각은 바로 그랬다. 지수는 도깨비들이 자신을 기절시켰다고 생각하지만 지수 자신이 너무 빨리 기절시킨 것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상태창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이를 통해 직접 그녀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녀의 성적은 평균 이상이지만 딱히 특이한 점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 특정한 특징이 그의 시선을 빠르게 사로잡는다. 상태창 안쪽에 빨간색 스킬이 나타납니다. 천상의 파괴자라는 이름의 수동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매우 희귀한 능력입니다. 일단 선수가 배우면 시세아는 첫 플레이에서 이 능력을 단 한 번만 보았다. 다른 세계에서 온 피의 악마로 알려진 지는 진의 세계에서 천상살인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비로운 무술 실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이 기술들을 활용해 무시무시한 괴물들을 물리쳤다. 세안이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진은 매우 인상 깊고 강력한 무술의 고수였다. 다른 차원에서 천상의 파괴자 효과는 강력한 패시브 능력입니다.
이것은 도깨비들이 두려움에 도망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천상의 파괴자 셀레스티얼 슬레이어의 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통제력을 잃고 분노할 수 있다. 지금 지수는 미친 듯한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는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 지금은 그에게 그 특성을 설명해 줘야 한다. 그는 중요한 세부사항을 그녀에게 숨기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낀다. 그는 그녀에게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그녀가 본 피의 양에 비례하여 힘이 증가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피가 묻은 단검을 보며 이를 시험해 본다.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녀의 눈이 붉게 변하기 시작한다. 이전부터 강렬하게 느껴졌던 피에 대한 욕구가 다시 돌아왔다. 세안이 그녀의 검을 빼앗아 든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또 다른 맹렬한 공격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는 그녀에게 그 능력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무서운 재능인 만큼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분명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없어요. 치열한 전투에도 불구하고 그는 천상의 슬레이어의 수동치유 효과가 브로치 효과와도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로 인해 그녀는 놀라운 회복력을 갖게 되었다. 지수는 이 모든 뛰어난 재능을 갖춘 진정한 독보적인 존재이며 그는 그녀에게 계약 관계를 맺자고 제안하기로 결심한다. 처음에는 그를 오해하고 잠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한다. 그는 그녀와만 정당을 만들고 싶다고 재빨리 설명했다. 그녀는 비디오 게임에서 파티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파티를 꾸리게 되어 매우 기뻐하고 있다. 이제 첫 번째 파티원을 얻었어. 그는 DLC 상점에서 멀티플레이어 패키지를 구매한다. 그는 파티에 그녀를 초대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 새로운 연결을 구축하면서 그는 정당을 결성하는 것에 이점을 알아차린다. 이는 특성을 공유하는 능력이다. 그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낸다면 전생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능력 확인 화면을 확인한다. 그는 자신이 스킬 공유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베풀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이체보다는 거래처럼 보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한다면 둘에게 가장 좋을 것이다. 그는 첫 번째 플레이에서 그녀에게 딱 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은 스킬 공유를 나중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 어차피 그에게 천상의 파괴자 능력이 당장 생기는 건 불편할 테니까요. 관찰자들이 결국 도착했다. 아마도 신들은 호브고블린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패배하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황이 복잡해졌을 것이다. 이제 그분들이 가서 퀘스트를 완료할 시간입니다. 종우는 결국 이전처럼 깨어났다. 그는 지수를 향해 큰 소리로 불평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그녀는 그를 제치고 그녀를 빤히 바라보며 애교를 부리는 그를 더 선호한다. 곧 요점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 캠퍼스를 뛰어다니는지 묻는다. 형유는 이상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모욕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목에 칼이 겨눠져 있어 그는 말을 많이 하지 못한다. 지수예요. 그녀의 얼굴 표정은 그가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준다. 김정은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다. 칼날이 목에 닿자 그는 살롱의 질문에 훨씬 더 기꺼이 대답하게 되었다. 이 강한 개성은 수씨의 진짜 모습인 것 같다. 형유는 자신과 함께 있던 소녀가 그 지역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밖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약 둘 중 한 명이 위험에 처하면 다른 한 명은 도망쳐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세한 계획은 보다 조직적인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형윤이는 혼자서 정찰하러 갔을 리가 없어. 형윤은 반박하려 하지만 칼이 목에 겨눠지며 자신의 이름이 뽑혔다는 사실을 자백하게 된다. 이는 누군가가 사람들을 모아 고블린과 싸우게 하고 당황한 무리도 이끌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일을 이루려면 영리한 머리와 강한 리더십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삶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맞서기보다는 도망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는 현윤에게
다른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그들의 리더에게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말한다. 형윤은 다시 세안과 말다툼을 하려 하지만 또 다른 칼이 형윤을 향해 겨눠진다. 이번에는 지수가 칼을 들고 있지 않고 도깨비가 칼을 들고 그에게 돌진하고 있다. 상현은 손쉽게 괴물의 팔을 붙잡아 순식간에 처치했고 이에 형윤은 크게 놀랐다. 도깨비는 보통 가장 약한 사람을 먼저 골라 공격합니다. 그들이 그를 공격했다는 사실은 형윤이 이해해야 할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세아는 그에게 리더에게 안내할 것인지 아니면 혼자서 밖에 남을 것인지 다시 한번 묻는다. 형윤이 그들을 자신의 그룹 쪽으로 안내하는 동안 세아는 과거 생에서 캠퍼스 전체에 퍼진 파괴와 사망자들을 목격한다. 그는 도망치려고 애쓰느라 바빴고 우연히 발견한 안전한 장소가 그를 구해준 유일한 곳이었다. 한참을 걷다가 세아는 형윤에게 정확히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어본다. 그는 안을 비워둔 체육관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 그곳에는 아직 많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생존해 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초기 공격으로 인해 다친 것 같습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들처럼 혼란스러워했지만 모두를 구출하여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 일을 해낸 사람은 침착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좋은 평판을 가져야 한다.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한 사람이 바로 떠오른다. 세아는 학생회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혜현에게 정찰 임무를 맡겼다. 사장님은 형윤 씨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잘생겼으며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신들은 분명히 그에게 집중할 것이고 많은 관찰자들이 주변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그를 희귀한 존재로 여길 것이고 그는 과거 생에서 도깨비에게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존재는 그가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확실한 죽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아직 신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많은 요청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현재로서는 그들을 경계하는 듯하며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형윤은 다른 형윤이 포함된 그룹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그쪽으로 다가간다. 그는 즉시 지수를 알아보고 인사를 시도하지만 세안이 지금은 막는다. 학생들은 즉시 학교 구역을 떠나야 합니다. 지수와는 달리 혜현은 세안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경고를 즉시 믿지 않는다. 상현은 괴물 리더가 죽었다고 말하며 모두가 호브고블린이 패배했다는 시스템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지도자가 예고도 없이 사라지자 주변 모든 고블린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순간이 그곳을 떠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탈출하는 거야. 이는 상황의 기본적인 요약일 뿐이지만 그는 모든 참관인에게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수 없다. 그의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을 지켜보는 것. 그는 미션 화면에서 타이머를 언급하며 이 시간 제한 전에 떠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타이머는 37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그는 형윤이 게임에 대해 초보 수준의 지식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는 대통령이 아직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가 그를 설득하여 모두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에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호브고블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사망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곧 신들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신들은 점차 무관심해질 것이다. 상황이 너무 쉬워지면 이 어처구니 없는 게임에서 선수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신들이 호브고블린이 죽었다는 것을 이해했으므로 더 이상 그들을 즐겁게 할 일이 없다. 현재 형윤은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행동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빠른 판단력을 가진 형윤이 첫 경기에서 그렇게 빨리 사망한 것은 이상하다. 처음 시도할 때 체육관에서는 도망치거나 방역할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번에는 호브고블린이 자신들을 보호하려던 자들을 모두 도륙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그래서 그동안 그는 리더가 망설이고 두려워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사실이 아니야. 종현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고민하는 동안 또 다른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에 끼어든다. 목소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토론에 참여한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의 이름은 박동권입니다. 그는 한 번 본 일은 잊지 못하는 사람이다. 전생의 동생은 세안을 배신했다. 여러 번 동현은 형윤이 도망치지 않도록 설득하려고 한다. 그는 그들이 제자리에 머물며 기다리기를 원한다. 하지만 지도자는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동수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리더에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리더는 잠시 멈칫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한다. 동현이 함께 있는 덕분에 세아는 첫 경기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동원은 이미 게임의 규칙과 진행 방법을 알고 있다. 동원은 세안을 돌아본다. 그는 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다. 동훈이는 좋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곳 사람들 절반이 이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 달리기는 좋은 생각이 아닐 거예요. 그는 세안이 운 좋게 몬스터를 몇 번 처치한 후 용감해졌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의견은 누구에게나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이런 점을 지적한다면 세안은 거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세안은 이미 동세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동서안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다. 첫 경기에서 동현이는 사이코패스 같았다. 그는 여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그들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을 즐겼다. 그는 다른 사람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만 일이 잘 풀리면 신경 쓴다. 그런 괴물은 절대 다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세안이 동세가 과거처럼 성공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한편 지수는 대체로 조용히 지내고 있다. 동현이 자신들이 운 좋게 몇 번 킬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하자 그녀는 기분이 상했다. 동서하는 그들이 괴물을 죽였다고 믿지 않는다. 지수는 그를 밖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어 한다. 동세한테 바로 답장이 없자 지수는 휴대폰으로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준다. 군대와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며 그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은 언제 도움이 올지 모른다. 동현은 여전히 논쟁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곧 떠날 결심은 논쟁하는 소수를 남겨두고 떠날 것임을 암시한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다. 만약 누군가가 경고를 무시하고 남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동현이 상황의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절대 그 자리에 남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목표는 아마도 강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는 킬 횟수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세안이의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야. 세안은 모두를 구함으로써 더 많은 보상을 얻고 싶어 한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고 혼자 남았다면 그는 매우 의심받을 것이다. 이 의심은 몇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형유는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세안의 계획을 따르기로 하고 캠퍼스를 떠나려고 시도했다. 동세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들과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그가 아마도 그냥 연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동원이 이미 신의 화신으로 선택된 것 같았다. 형유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신과 함께 탈출하도록 시도하기 시작했다. 스카우트 팀과 세안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많은 몬스터들이 여전히 밖에 있었지만 지도자가 죽었기에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 생각에 대해 큰 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한 선생님은 현윤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적과 학기별 점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 순간 이렇게 느린 사람이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마침내 모두가 임시 무기를 들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캠퍼스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지수는 세안에게 정말로 떠나야 했는지 묻는다. 이렇게 그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괜찮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무언가 특이한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리더가 없다면 고블린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진짜 문제는 동서안이었는데 그는 신의 화신이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즉시 동세한테 해를 끼치려 했을 것이다. 그들은 캠퍼스를 가로질러 이동했다. 고블린들이 그들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형유는 모두에게 가까이 있으라고 말했다. 고블린들은 본대와 떨어지지 않는 한 누구도 공격하지 않았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그룹이 주 출입구 쪽으로 잘 이동할 수 있었다. 출구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났다. 퀘스트 난이도가 E등급에서 D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이제부터 감시병들이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땅이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갑자기 거대한 모니터가 학생들의 눈앞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강력한 존재감만으로도 GM이 괴물을 풀어놓기 전 행복했던 사람들을 충분히 겁에 질리게 했다. 플레이어들은 보통 15번째 퀘스트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이 몬스터를 보지 못합니다. 새로운 선수들 무리 속에서 나타났어요. 호브고블린 같은 숨겨진 보스들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평범한 플레이어들이 협력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괴물을 만들어냈다. 센티넬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싱글 플레이어 게임에서 발견되곤 했다. 여기서 한 명이 풀려났다는 것은 분명히 더 많은 사람이 죽기를 바랐다는 뜻이었지만 첫 번째 퀘스트였으므로 센티넬의 힘에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바다에 사는 괴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티넬 통계는 F랭크 제한을 넘지 못했다. 다른 학생들은 그다지 침착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런 괴물에 맞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동호는 모두에게 뛰라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자 지수는 재빨리 그의 입을 손으로 막아 말을 하지 못하게 했다. 만약 모두가 달리기 시작하면 괴물은 즉시 그들을 향해 달려들 것이다. 안타깝게도 동권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또 다른 학생을 먼저 도끼로 내리칠 생각을 하고 재빨리 도망쳐 다른 학생들에게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다. 몇몇 학생들은 달리기 시작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의 우렁찬 포효가 공포 효과를 일으키는 것 같다. 이는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달리는 사람들을 방지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하지만 가까스로 탈출한 소수의 사람들은 구할 수 없다. 이제 아주 빠르게 미노타우로스가 그들에게 다가가 손쉽게 그들을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이전에도 성적에만 신경 쓰던 교수도 결국 잡혔어. 괴물의 거대한 주먹이 순식간에 그를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미노타우로스는 키가 5m가 넘을 정도로 거대하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람을 찢어 죽일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존재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달리기는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형연이 무엇을 할지 결정하려고 하는 동안 세안이 앞으로 나선다. 이끌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해요. 그는 미끼 역할을 자원하여 그들이 도망칠 수 있게 한다. 정은은 먼저 그에게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만 다른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괴물이 자신들을 파괴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세안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다니 놀랍다. 그는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세안의 차분한 사고는 형윤이를 훨씬 뛰어넘는다. 지수는 동건의 입에 손을 얹고 있다. 그녀는 세안이 침착하게 미노타우로스를 향해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잠시 걱정하던 그녀는 이내 손을 흔들어 보이며 계획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그를 믿고 힘없이 고군분투하던 성가신 부사장에게서 손을 뗀다.
동거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픈 얼굴을 문지른다. 그는 모든 보상을 받고 싶어 했지만 상황이 바뀌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이전에 미노타우로스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니 그는 물러서야 한다. 그는 나중에 더 많은 퀘스트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세아는 전투에 참여할 준비를 한다. 그는 심지어 붉은 천을 집어들고 괴물을 멀리 쫓아내기 위해 사용한다. 형유는 세안이 혼자서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경유는 세안에게 잠시 고개를 숙여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때문에 우리 MC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긴장한 모습을 보인다. MC는 천을 휘두르며 모든 미노타우로스의 시선을 사로잡을 준비를 한다. 미노타우로스가 완전히 그에게 집중하자 그는 다른 이들에게 주 출입구로 달려가라고 소리쳤다. 흥유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에게 명령한다. 모두 경청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출구에 성공적으로 도달합니다. 그는 또한 명령의 외침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얻게 되는데 이 기술을 통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한편 세아는 민타우루스를 자신감 있게 이끌며 거대한 공격을 피한다. 이로 인해 생물은 벽과 바닥에 스스로 부딪히게 된다. 곧 모두 캠퍼스 구역을 무사히 빠져나간다. 그들은 시간 제한 내에 퀘스트를 완료한다. 모두 서로를 살피며 잠시 멈춘다. 몇몇 사람들은 조금 다친 것 같지만 모두 무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안전해진 형은 세안을 돕기 위해 돌아선다. 하지만 장벽이 가로막아 이전 지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 세안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세안은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려 몸을 돌리지만 미노타우로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강력한 일격을 가하고 세안을 벽으로 날려버린다. 그러자 짐승은 즉시 앞으로 돌진하여 세안에게 엄청난 힘으로 부딪혔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우리의 주인공이 이미 죽었다고 믿고 있어요. 계속 지켜보는 동안 장벽이 닫히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전투를 보는 시야가 차단됩니다. 형정은 모든 상황을 지켜본 지수에게 사과하지만 지수는 아무런 표정 없이 싸움을 지켜볼 뿐이다. 그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세아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쓰러진 잔해 아래에 앉아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전생에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매우 이기적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 때문에 형준이가 그렇게 강한 감정으로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하자 그는 묘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체력이 약했고 당시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다. 그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냉정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필요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삶의 시각으로 다시 출발점에 섰다. 그는 다른 행동 방식을 선택하고 싶어 한다. 이번에는 그가 영웅이 되려고 노력해 볼 수도 있겠네요. 모든 관찰자가 떠난 것을 확인하고 아무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자 그는 미노타우로스를 다시 공격하도록 유도한다. 미노타우로스가 나타나 치명적인 일격을 받고도 살아남은 자신을 보고 놀란다. 그러나 거대한 펀치가 그를 날려보내기 직전 그는 현재 레벨에 맞춰 최대한의 체력 수치를 올려 살아남으려 했다. 세아는 그 충격을 정면으로 받아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첫 번째 이론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미노타우르의 스탯은 F랭크 레벨 100까지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센티넬은 보통 전생의 일반 플레이어로는 이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싸움을 피했다. 싸워야 할 상황이 오면 그는 필요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했다. 그는 자신이 계속 살아갈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요. 미노타우로스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자 그는 준비를 한다. 달려오는 동안 주변 땅을 갈아엎으며 다가온다. 히트 직전에 시헌은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은 포인트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전에 얻은 물건 덕분에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는 황소의 뿔을 잡고 있다. 그런 다음 호브고블린의 허리띠를 착용한다. 이 아이템은 메인 퀘스트의 한계치를 넘어 그의 힘을 10점 상승시킵니다. 이제 메인 퀘스트의 제한을 넘었기 때문에 미노타우로스보다 더 강해졌다. 이 힘은 바로 드러납니다. 그는 야수의 뿔 하나를 부러뜨린다. 미노타우로스는
상처를 입자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다음으로 주인공은 이 기회를 활용한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오른다. 그는 미노타우로스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 때문에 생물은 멀리 날아갔다. 전생에 그는 자신만 생각하고 혼자만 플레이하는 선수였다. 그는 특별한 재능이 거의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가 지금 하는 일은 예전에는 불가능했을 테지만 지금은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친 후 그는 공식적으로 메인 퀘스트를 완료한다. 그는 플래티넘 등급에 도달했다. 이건 조금 실망스럽네요. 그는 모두가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는 심지어 자신을 미끼로 내걸기도 했다. 그는 이후 히든보스와 센티넬을 모두 혼자서 클리어했다. 플래티넘은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이지만 이 정도 성과에 그친 것은 여전히 아쉽다. 지금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그는 보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는 무기나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소모품이나 경험치 아이템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 만족할 것이다. 장벽이 그에게 열립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그는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지수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아마 그녀는 그를 걱정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죽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그가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이 된 이후로 그녀는 다른 당원들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미노타우루스의 공격을 받은 후에도 그녀의 스탯창에는 여전히 멀쩡한 상태임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가 패배한 척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녀는 그의 연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몇 등급을 받았는지 물어본다. 그는 백금상을 받았다. 그녀는 금메달을 땄어요. 두 번째로 높은 순위는 무엇인가요? 실버는 세 번째 등급입니다. 청동색이 가장 낮아요. 골드 티어는 보통 매우 높은 등급으로 여겨집니다. 플래티넘은 훨씬 더 비싸요. 이제 모든 참가자들이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생존자들에게 보상이 지급됩니다. 그는 자기 희생으로 성취를 얻는다. 그는 첫 번째 센티넬과 숨겨진 보스를 물리친 것에 대해 추가 점수를 받습니다. 이로써 그에게 적응형 오리칼쿰을 보상으로 준다. 그는 또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두 가지 새로운 능력을 얻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재생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몬스터 사냥에 보너스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최초로 센티넬을 격파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게임 후반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들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질 수 있지만 S등급 능력을 얻지 못한 것이 아쉽다. 예수님처럼 천상의 파괴자.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다. 두 번째 퀘스트의 메시지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퀘스트는 롬의 월드타워로 가서 주요 몬스터를 처치하라고 요청한다. 이 퀘스트는 난이도 C 2주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과거 게임에서 했던 퀘스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같은 단계의 플레이어들은 한동안 비슷한 퀘스트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씨와 동광그룹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라마르 월드타워로 향했지만 지수는 함께 가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그를 기다리려고 했다. 그녀는 동원이 곁에 있는 것도 싫어했는데 그가 묘한 기분을 풍겨서 이미 그가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뛰어난 직감과 천상의 전사라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일찍 죽지 않았다면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전생에 그녀는 유명한 영웅이었을 수도 있고 악당이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놀랍네요. 그는 그녀에게 선택받은 아바타가 되었는지 묻고 그녀는 아직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 이것은 이상하다. 신들이 요청할 때 아바타가 되는 것의 이점을 설명했을 텐데 말이다. 예수는 그녀가 볼 수 없는 사람을 섬기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 불안하다고 느낀다. 지수는 매우 침착해 보이는군요. 천상의 파괴자 힘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렵다. 그녀는 정신이 나간 듯한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전생의 피해 악마조차도
천상의 살인자로부터 광기를 떼어내려 애썼다. 그녀는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의 아바타 요청을 받았어요. 이는 그녀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지만 그녀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제 그의 그룹의 일원이 되었다. 연결되어 있으니 그는 그녀가 신의 화신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녀가 처음으로 배울 기술은 천상살인자만이 익힐 수 있는 특별한 전투 방식이다. 이 기술은 붉은 아수라라고 불립니다. 사우는 과거생에 천상의 전사 셀레스티얼 슬레이어가 아니었기에 크림슨 아수라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피의 악마를 만난 후 이 신비로운 격투 스타일에 대해 알게 되었다. 무술은 승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얻기 어렵거나 연습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며 그는 전생에서도 이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최고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그의 도움으로 지수는 놀라운 무술을 빠르게 익혔다. 장기적으로는 그에게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가 매우 불균등하다. 몇 시간 전 그들은 도시의 부서진 거리를 걷고 있었다. 세아는 첫 번째 퀘스트를 통해 얻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 보고 싶었다. 첫 번째 스킬은 막판 스퍼트입니다. 이 기술은 공격력을 향상시키고 생존 시간을 늘려줍니다. 이 스킬은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질 것입니다. 다음 스킬은 재생 능력으로 패시브 스킬입니다. 파이널 아워와는 달리 그 능력과 VIP, 천상 파괴자 효과 덕분에 대부분의 부상이 즉시 회복될 것입니다. 지수와 세안 모두 브로치를 착용했다. 그들은 해당 지역의 대부분을 정리하고 엄청난 양의 점수를 획득했다. 그러자 사야는 그녀를 비공개 장소로 데려가 능력을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은 빈 카페를 발견하고 앉아 각자의 지위를 이용해 능력을 교환했다. 윈도우는 곧 재생 능력을 얻었고 지수는 천상의 검객을 건네주었다. 마지막 순간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재생 능력이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하지만 능력치만 교환할 뿐이므로 공유하는 기술의 위력은 30%로 감소합니다. 이들의 친밀도에 따라 효과는 최대 8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능력도 부정적인 영향을 전가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천상의 파괴자로부터 완전한 버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그 정신 이상 부작용도 겪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수는 기본 재생 능력을 얻은 것에 대해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그녀는 공격에 더 도움이 되는 기술을 원했지만 세아는 재생이 공격에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며 반대했다. 그는 인내심이 좋다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전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충분히 빠르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으니 공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회피하는 데 사용했을 시간을 대신 공격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재생 능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능력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이제 다음 행선지를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시간 제한이 넉넉하므로 그는 추가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고 그녀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지수는 감사하면서도 세안의 예상치 못한 친절에 어리둥절해한다. 그녀가 알던 세안은 늘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 항상 이롭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에게 크림슨 아수라를 가르쳤고 그녀는 그 기술을 훈련하면서 놀랍도록 빠르게 익혔다. 세안은 신들의 토론 게시판을 다시 살펴보기로 결정한다. 예전보다 훨씬 더 바빠졌어요. 채팅방에 들어서는 순간 특정한 이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직한 삶을 사는 신이라고 불리는 신이며 이 신은 과거 게임에서 그가 잘 기억하는 인물이다. 이 신은 박동원 씨의 신이기도 한데 둘 다 주인공에게 성가신 존재라서 잘 어울린다. 세아는 형윤이 동원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때문에 동원은 첫 번째 플레이 때보다 보상을 많이 받지 못할 것이다. 그 외에는 대화 내용이 대부분 가벼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영제스터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바타가 실패작이라며 불평하고 있는데 은행을 털면서 자신의 능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 세아는 순진한 척하며 어린 광대에게 자신의 관찰자를 보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 그녀는 그에게 오라고 부탁했고 그는 직접 텔레포트를 사용해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는 프로필을 비공개로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외모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기묘한 방 안에서 그는 젊은 광대를 만난다. 그녀는 그에게 와서 화면 속 자신의 관찰자를 통해 지켜봐 달라고 부탁한다. 경찰관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위험한 곳에 숨어있는 소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다. 그는 그녀에게 부드럽게 대하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피해 도망치려 한다. 바로 이게 세안이 보고 싶어 하는 거야. 화면에 보이는 인물 중 한 명이 롬의 타워에 필요한 사람이며 그곳에 사는 괴물을 물리치는 방법은 곧 현실 세계로 돌아가 조슈에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몸짓으로 그가 보았던 장소로 향하기 시작했다. 관찰자, 이곳은 롬의 타워에서 반대 방향으로 위치해 있어요. 다행히도 그 지역에는 관찰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생존자를 더 적게 발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수에는 거리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괴물이 피해를 일으켰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간들이 대부분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후는 첫 생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괴물들은 사실 인간 건축물을 해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은 효과가 없고 경찰과 군대는 부재 중이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발견한 모든 것을 훔치고 파괴하고 있다. 신들의 게임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문명은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놀랍게도 뉴스 채널은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특이한 사건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나 시스템은 결코 인간 당국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도깨비가 지수에게 눈치채지 못하게 뒤에서 접근하려 한다. 그녀는 재빨리 반응하여 공격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칼날에 피가 조금 묻었다. 이 때문에 그녀는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원한다. 그녀는 단 한 번의 일격으로 도깨비를 쓰러뜨렸지만 여전히 더 뛰어난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 천상의 파괴자 특성은 세안에게 30%의 능력치만 증가시킵니다. 지수에게는 100%의 능력치 상승을 줍니다. 이는 그들이 이제 막 첫 단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임을 시사한다. 새로운 무기를 원한다는 말에 세안은 그녀를 도와 무기를 찾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찾고 있던 사람을 찾아낸 후 마침내 그가 원하던 목적지인 은행에 도착한다. 그들은 현재 세상에서 돈이 거의 쓸모없기 때문에 현금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살 것도 없네요. 대신 2단계에서 중요한 인물이 이 장소에 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사람들이 금고를 습격하고 강탈하려 하면서 완전한 무질서가 만연하고 있다. 서한이 젊은 몸짓으로 알아차린 경찰관들. 관찰자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는 또한 강도들과 정면으로 맞선다. 시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달려갔다. 그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채로 강도에게 달려들었다. 강도는 칼을 들고 방역하려 한다. 경찰관은 손쉽게 강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냈다. 경찰관의 무릎에 강력한 타격을 받은 강도가 날아가 버렸다. 또 다른 사람이 뒤에서 공격하려고 한다. 그의 배에 직접 펀치를 날리면 그를 날려버리기도 한다. 모든 강도들이 이제 패배했다. 그 경찰관은 일부가 외부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쉽게 처리했다. 콧과수는 모든 것을 관찰한 후 그 경찰관이 바로 그들이 찾던 사람임을 확인한다. 경찰관이 강도들을 제압했으니 특수한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장교가 또 다른 선택된 아바타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인물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자 남자는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종현과 지수를 발견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라고 한다. 그는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면 매우 안전하지 않으니 강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말한다. 세안은 직접 말한다. 그는 경찰관에게 은행과는 관련이 없지만 자신과는 거래가 있다고 말한다. 한편 그 장교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보고 놀랐다. 그는 충격을 받아 뒤로 물러선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경칠남이라고 주장하며 논쟁하려 하지만 세안과 지수는 속지 않는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는다. 그녀는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당황한 듯한 모습을 알아차렸다. 이 말을 통해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뭐라고? 세안이 그를 분명히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감각은 이 작은 디테일까지 알아차릴 정도로 예리하다. 그 경찰관은 더 이상 꾸며대지 않는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묻는다. 세안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들만 언급할 뿐이다. 그는 매우 불안해한다. 그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이 시점에서 경찰은 자신의 신분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한 관찰자가 다가와 그들을 지켜본다. 세안이 지금까지 봐왔던 다른 관찰자들과는 다르게 이상하고 낯설게 보인다. 이제 비밀이 밝혀지자 장교는 거짓 신분을 버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능력을 보여준다. 장교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미나리가 중년 경찰이 아니라 사실은 10대 소녀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마치 무력한 아이처럼 행동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다. 그녀는 먼저 진짜 경찰을 기절시킨 다음 그의 옷과 제복을 가져갔어요. 이건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세안이 때문에 망친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이 바쁘다고 주장하며 왜 자신을 찾고 있는지 그들에게 밝히라고 촉구한다. 하지만 그녀의 유일한 직업은 은행을 털는 일이다. 그녀의 진정한 능력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로 변신하는 힘이다. 세안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다행히 지수는 묻지 않는다. 더 명확한 질문은 그녀가 은행을 털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다. 그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공영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경찰인 척까지 했다. 겉으로는 그녀의 의도가 좋아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가 직접 강도들을 그곳으로 데려온 것이었다. 괴물들 때문에 모두 은행으로 대피한 탓에 그녀는 원하는 대로 은행을 털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강도들을 속여 은행으로 오게 했다. 강도들이 여러 번 그곳을 공격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은행이 텅 비자 그녀는 성가신 강도들을 처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전생에서 모든 돈을 독차지할 수 있었고 미나와 동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 했다. 그는 그들의 방법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렸다. 계획이 실패하자 미나는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을 신고할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대부분의 권위가 사라진 상태였다. 또한 그녀는 어차피 감옥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지금은 누군가가 잠시 함께하길 원했다. 그들은 두 번째 임무를 마칠 때까지 그녀가 머물러야 했다. 미나는 그들이 아직 두 번째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일을 끝마쳤다.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그쪽으로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그녀의 진정한 성격인 것 같았다. 세안은 그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 일부 공포 전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먼저 그는 그녀를 뒤로 날려보낼 만큼 충분히 강한 힘으로 이마를 톡 쳤다. 이 행동은 처음에 그녀에게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현재 그의 스탯은 F랭크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그는 그 순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다. 미나는 히트 패스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방역하려 시도하며 세안을 향해 공격을 가했다. 지수가 순식간에 그의 옆에 나타났다. 그녀는 훈처럼 쉽게 주먹을 막아냈다. 지수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쉽게 어린 소녀를 제압하여 도망쳤다. 미나는 다른 모습으로 변하려 했지만 지수가 그녀의 손목을 꽉 쥐었다. 이 일로 인해 미나의 집중력이 흐트러졌고 그녀는 변신을 멈추게 되었다. 지수가 개입한 후 미나는 협박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훨씬 줄어들었고 실제로는 그들의 팀에 합류하기로 동의했다. 모두 함께 은행을 나와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젊은 제스처 관찰자는 그들의 힘을 본 후 그들을 따라갔다. 미나의 말투가 지나치게 격식 차리고 공손해져서 시온은 그냥 평소처럼 편하게 말하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들이 아바타조차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아바타가 된다고 해서 항상 플레이어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장비는 더 중요했어요. 좋은 통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강한 물건들은 진정으로 사람의 힘을 뒷받침해 주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서 장비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세아는 이미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두 소녀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다. 미나는 처음부터 그 장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심스러워했다. 이는 도난 흔적만 있을 뿐 괴물의 흔적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괴물들은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않아요. 따라서 안전구역에 들어온 몬스터는 이 장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세아는 그들에게 게임의 한 기능을 보여주었는데 신조차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특별한 가게였어요. 미나의 놀라움은 그녀가 그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어린 광대는 신으로서 그녀에게 알려줄 수도 있었다. 제스터는 아이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제스터는 사디스트로 유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바텍에도 쉬운 길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세아는 그 후 거짓말을 했다. 그는 어차피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녀가 화낼 이유는 없었다. 이제 가게 위치를 찾았으니 사용 가능한 장비 중에서 가장 유용한 아이템을 골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템은 표준 무기와 장비로 구성되어 있어 너무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치유 물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임 마스터들은 플레이어들이 최대한 도전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어들은 결국 스스로 무기를 만들 줄 알게 될 테니 이 상황은 나중에는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더 좋은 장비를 구할 수 없으니 그는 이 기본적인 물품들에 감사하기로 했다. 그는 자신에게 적합한 갑옷과 장비를 고른다. 그리고 그는 지수를 위해 더 많은 갑옷을 산다. 그는 그녀에게 가슴에 두르고 다니면 심장을 보호해줄 가슴 스트랩을 건네준다. 그녀는 자신에게 사용할 포인트가 없으므로 능력 향상을 위해 아이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무기는 검, 창, 활, 둥이 4종류가 있습니다. 그녀는 선택지를 검토한 후 둥기인 메이스를 선택하기로 결정한다. 크림슨 아즈라는 어떤 무기와도 잘 어울리므로 어떤 무기를 선택하든 상관없다. 또한 메이스는 검이나 창에 비해 초보자가 사용하기 더 쉽습니다. 미나는 세안과 지수가 무기를 고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녀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장비도 좀 사주길 바라지만 주인공은 그럴 계획이 없다. 그녀는 이전에 그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의 점수 제한도 거절했다. 그녀는 원하더라도 스스로 장비를 살 수 없다. 각 품목의 가격은 200포인트로 그녀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았다. 세 사람은 적절한 장비를 착용한 후 두 번째 퀘스트 장소로 향했다. 여행하면서 괴물들을 물리칩니다. 세안의 무기 중 하나는 검이다. 그는 첫 번째 퀘스트에서 특별상으로 받은 오리칼쿰을 사용하여 이 검을 개선했다. 이 제품은 독특하거나 유연한 제품입니다. 장비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고체 또는 액체 형태일 수 있습니다. 코팅이 벗겨지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형태를 바꾸어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의 무기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라이트 칼슘은 가장 단단한 금속입니다. 검의 강도는 더 강해지지만 무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들은 계속 걸어서 마침내 홀로 타워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두 번째 퀘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 지역은 놀랍게도 평범해 보인다. 시스템이 없다면 이곳에서 퀘스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임무는 두 번째 스테이지 보스를 물리치는 것이다. 이건 미나의 여정과 다르네요. 그녀의 퀘스트는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 단 한 명만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배틀로얄이었다. 반면 그들의 단순한 탈출 시도는 매우 차분했다. 하지만 제이슨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여정조차도 결국 파멸로 이어질 뻔했다. 탑 입구에는 두 사람이 지키고 서 있다. 세 명의 인물은 벽 뒤에 숨어 두 경비원이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괴물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세심함은 경쟁적인 임무일 때 의미가 있다.
미나스 배틀 로얄과 유사하게 타워에 도착한 이상 미나는 기여해야 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변신 능력을 사용해 세부 사항을 수집하고 그들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한다. 미나는 이 일을 제기하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미나는 조용히 동료들 곁을 떠나 감시받지 않는 벽 쪽으로 다가간다. 그녀는 그 후 경비병들이 서로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기다린다. 그녀는 이어서 경비병 한 명을 붙잡아 기절시킨다. 그는 반응할 수 없어요. 경비병을 해치운 후 그녀는 변신 능력을 사용하여 그 모습으로 변신한다. 다른 경비원은 파트너가 사라진 것을 깨닫는다. 미나는 손을 들고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과도한 주목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녀는 매우 뻣뻣하고 서투르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었다. 타워 내부에서 다른 참가자들은 타워 꼭대기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다. 그들은 한동안 오르막을 오르며 보스의 방으로 향했고 문을 열자 그들을 압도할 정도로 거대한 몬스터를 마주쳤다. 이 몬스터는 분명히 그들을 이길 수 없을 만큼 컸다. 현재 실력 수준에서 플레이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괴물이 깨어난다. 즉시 공격을 개시합니다. 선수들은 이 괴물과 싸워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 하지만 괴물은 그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한다. 각 선수는 차례로 쓰러졌고 아무도 보스의 거대한 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5명의 선수는 간신히 출구에 도착했다. 괴물은 몸을 휘둘러 그들을 감싸고 유일한 탈출 경로를 막아버린다. 이렇게 하면 문을 열고 도망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남은 소수의 적들이 모두 쓰러지고 스위프트 보스전은 다른 장소에서 압도적인 패배로 마무리된다. 미나는 경비원을 추적한 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집했다. 보스 레벨은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장님은 무섭지만 실제 문제는 미션의 조건에 있다. 같은 시작 지역에서 시작한 플레이어만 그룹으로 보스방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팀이 보스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팀은 한 팀뿐입니다. 임무에 실패할 경우 벌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그 기회를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한 팀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팀이 지하철을 장악했다. 이중훈은 지하철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그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지하철을 이용해 주요 그룹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형유는 평소와 달리 유난히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세안이 센티넬과 싸우는 모습을 본 후 세안의 최우선 목표는 학생회장과 만나 현재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그들은 기지로 들어간다. 그곳 사람들은 즉시 세안이 미노타우로스와 싸운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많은 구경꾼들도 몰려있어 두 사람이 세안에게 호기심을 보이는 듯하다. 미나는 그가 혼자 센티넬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한다. 처음에는 그녀는 의심스러워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말을 나누는 동안 형윤이 서둘러 달려와 세안에게 다정하게 포옹을 건넨다.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들은 라마르 타워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 번째 퀘스트를 마친 후 타워에 늦게 도착한 탓에 지하철에 숨어 있는 것이다. 이 정보는 미나의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이는 또한 자신보다 위에 있는 팀이 먼저 보스를 처치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보스를 처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을 제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그들은 상대팀과 맞설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상대팀조차도 상사를 이기지 못해 거의 희망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세안은 다른 팀을 최상위권에서 끌어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스테이지에는 보스가 한 명뿐입니다. 두 팀이 동시에 패배를 시도할 경우 패배한 팀은 벌칙을 받게 됩니다. 퀘스트에 실패하면 죽음이라는 처벌이 주어지며 곧 올바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팀이 스테이지 보스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또한 그들이 탑 꼭대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맞는지 묻습니다. 형유는 다른 팀이 실제로 보스를 먼저 발견했고 탑 꼭대기에서 위치를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세안은 상대팀이 진행하도록 허용하자고 제안합니다.
상대팀이 탑에 올라가 있다면 가능한 한 그들을 패배시키려고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세아는 자신과 동료들이 단순히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현실은 옥상에 있는 생물이 실제 보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괴물은 확실히 평범한 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다른 팀은 이전에 종현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는데 그 영상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또한 루미타워에 들어서자마자 보스 스테이지에 대한 알림이 도착했다. 그들은 모든 층을 샅샅이 뒤졌지만 다른 몬스터는 물론이고 또 다른 보스조차 찾지 못했다. 그러나 탑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수색한 후에도 지하층은 확인하지 않았다. 보스 몬스터와 일반 몬스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스 몬스터가 항상 자신의 부하들을 모아 근처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상대팀의 한 선수가 급히 달려가 리더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한다. 형윤과 그의 일행이 그곳에 도착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세안과 일행을 함께 데려왔다. 이전에 형윤, 세안,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팀과 직접 대화하기 위해 가기로 결정했다. 동호는 그들과 함께 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이전에는 세안의 선택을 믿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건 이상하다.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충성심을 빠르게 바꾸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동호는 성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세안은 나중에 동호를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생각을 한다. 그러나 형윤은 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에 대한 걱정을 표출한다. 그는 이들 대부분이 범죄 경력이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세안이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 한국에는 많은 길드가 존재했다. 한 길드는 특히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했다. 이것은 세상이 변한 직후 감옥에서 탈출한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유명한 길드였다. 이 집단은 사람들을 쉽게 살해했으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죄악이라고 불렀다. 이 길드를 창설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은 리더인 김주원 씨이며 현재 김주원 씨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다. 훈과 그의 동료들이 협정을 제안하러 도착했을 때 형윤은 토론을 시작하며 그들에게 그룹에 대한 제안을 가지고 있다고 알린다. 이전에 두 팀이 협력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형윤이는 팀워크를 요청하러 온 게 아니에요. 대신 그는 범죄 조직이 옥상에서 보스를 쓰러뜨리는 것을 제안하고 싶어 한다. 그들의 허락을 받으면 주연은 따로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는 어차피 사장님과 싸울 생각이었어요. 그러므로 형윤은 저항 없이 상색의 싸움을 맡기는 것만으로 이번 협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마치 형윤이 포기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 형윤은 자신의 그룹이 범죄 조직이나 보스 모두를 상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 조직이 보스를 무찌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 후 그들은 새로운 상사가 나타나 자신들을 맡아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건 분명히 거짓말이야. 학생회장이 그렇게 진솔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주원은 예상대로 의심을 품고 만약 그들이 부정행위를 한다면 모두가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래도 현유는 유월이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겁을 주려 해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 세아는 아바타를 보면 그 아바타만의 특별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다. 주인간은 가장 강력한 신 중 하나인 하데스의 아바타여야 한다. 도요는 팀원들에게 해현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들은 모두 계획에 동의하며 대학생들이 반대하려 해도 결국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추론한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자 요한네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범죄자들이 누군가가 자신들과 함께 있어 줄 것을 보장으로 요구하는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한다고 덧붙인다. 처음에는 형윤이 자원하려 했지만 이내 동안이 대신 나섰다. 형윤이는 학급 반장이기 때문에 팀이 필요로 할 때는 그곳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하지만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전체 그룹이 계속 수감되기를 요구한다. 다음으로 그는 뒤쪽에 있는 지수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는 그녀가 꼭 머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자극하지 않은 채로
주연은 그녀를 공격하려고 앞으로 돌진하지만 세아는 손쉽게 그의 칼을 막아낸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주 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도전할 거라고는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수가 천상살인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을까? 그는 그녀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감지한 것 같았다. 형유는 세안이 왜 자신의 팀원 중 한 명을 공격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세안은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신 두 눈 세안에게 곧장 다가가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다른 범죄자들은 무리를 겁주려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안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범죄자들이 자신들과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면 유진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그는 세안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동안 그룹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주연의 주된 문제는 세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세안 옆에 서 있는 여인의 아우라 때문에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GSA의 강렬한 눈빛에 범죄 조직 보스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다. 그는 그녀의 힘을 마치 꽃을 먹는 남자 같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 다른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지안에게 싸우라고 했지만 지안은 공포에 질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을 거의 쉴 수 없었다. 지수를 바라보던 세아는 지수가 마비되는 듯한 기운을 내뿜는 것을 막기 위해 지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마침내 진정했다. 주원이 우리 MC에게 말투가 너무 심해서 그녀는 매우 화가 났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천상의 살인자에게는 비교적 작은 오라였다. 그래도 범죄 조직 보스를 완전히 무력화할 정도였다. 그는 사이코일 수도 있지만 기운이 사라진 후에는 천상의 살인자와 비교할 수 없었다. 도연은 드디어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그 후 불안하게도 그들이 동의했던 대로 한 사람만 함께 머물도록 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 사람은 동의일 것이라고 그들은 이미 합의한 바 있었다. 일행은 발걸음을 돌려 떠났다. 지는 그들이 감히 자신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그 퀘스트를 끝내고 모든 사람이 죽도록 만들겠다고 맹세했다. 그들은 지하철로 돌아가 다시 모였다. 은은 마지막에 조금 걱정했지만 다행히 모두 무사히 탈출했다. 동호는 자발적으로 남기로 결정했으니 당분간은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실제 상사를 상대할 준비에 집중해야 했다. 세아는 이전부터 그들을 안전한 구역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두에게 아이템 상점을 소개했다. 지수와 민에게 먼저 보여줬던 것처럼 지수와 미나처럼 그 그룹도 그런 가게가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무기를 갖추면서 가게에서 많은 물건과 무기를 챙겨 나갔다. 경유는 세안에게 상대팀이 정말로 자신들을 내버려 둘지 물었다. 보스를 처치한 후에 다른 팀은 그렇게 할 리가 없었다. 그들은 아까부터 그들을 죽이려고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었기에 나오 세안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확실히 말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안이 그들을 떠난 후에는 아무런 후회가 없을 거라고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세안은 전화를 걸기 위해 그룹을 나갔다. 그가 마무리하는 동안 지수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기이한 움직임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수원은 아직 이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로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이템 상점에서 새로 산 물건들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날카로운 창과 훈련용 팔찌를 가지고 있다. 이 팔찌는 무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물건들은 그의 미래 계획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두 사람은 다시 그룹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지수는 종현에게 창을 배우기로 결심한 시기를 물었다. 그는 전생에 그걸 배웠다고 그녀에게 말할 수 없다. 대신 그는 경기 시작 전에 조금 연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생에는 무술에 능숙하지 못했다. 그가 사용한 무기들은 모두 평범했다. 하지만 그는 승리하고 살아남는데 재능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치고 인류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들은 다시 젊은 은을 만난다.
현윤은 첫 번째 퀘스트에서 얻은 포인트를 사용해 좋은 장비를 구매했다. 형윤 또한 아바타가 된 듯하며 젊은 윤의 캐릭터에 신은 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지나야만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그저 벌어지는 일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제 모두 장비를 갖추고 준비됐어요. 이제 가서 보스와 싸울 때가 됐어. 떠나기 전에 세아는 자신과 지수가 따로 이사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방금 산 창을 혜윤에게 준다. 이 창은 오리칼쿰으로 덮여 있다. 그는 젊은 윤에게 방 가운데에 창을 놓으라고 말한다. 보스 구역에 도착하면 오리칼쿰 덕분에 창을 땅에 쉽게 밀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TV 위로 향하도록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는 이어서 젊은 윤에게 휴대폰으로 신호를 보내겠다고 말한다. 적절한 순간이 오면 이 신호는 상대를 창 쪽으로 유인하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룹은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 연준이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낸다. 이 메시지를 본 사람은 동원은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 범죄 조직은 3번이나 보스와 맞서 싸웠지만 모두 실패했다. 세안이 말한 내용은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동안의 신조차 세안을 조심하라고 말했어. 세안이는 분명 비밀 계획이 있을 거야. 동원은 일이 일어나기를 조용히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경비원을 불렀다. 그는 경비원에게 상세게 전달할 퀘스트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도자와 직접 대화하고 싶어 한다. 그는 곧 그들의 여정에 도움이 될 중요한 세부사항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힘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주원의 힘은 완전히 다르다. 동환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종현을 선택할 것이다. 경비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원이 자신의 정보가 쓸모없어지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경고한다. 또 다른 장소에서 형윤과 그의 일행은 비옥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하탑으로 내려간다. 이 지역에서는 돌연변이 쥐가 몇 마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쥐들은 아주 쉽게 잡아요. 괴물들은 어두운 곳에 있어서 빛이 닿으면 약해진다. 이 덕분에 일행은 손쉽게 적들을 물리치고 해당 지역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다. 세아는 재빨리 쥐들을 처리한다. 그는 다른 멤버들보다 훨씬 빠르게 제거한다. 그들은 한동안 꾸준히 전진해 왔어요. 그들은 지금 건물 지하층 절반쯤에 와 있다. 이 구역은 지하 6층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 3층 아래에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기로 계획한 상현은 미나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그녀와 그녀의 일행이 하수도로 들어간다고 적혀 있다. 한편 지상은 위에서 싸우고 있던 괴물이 자신들이 이길 상대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사람을 돌로 만드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실리스크입니다. 쉽게 마비되어 그의 모든 부하들을 죽였고 이로 인해 부하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 그는 괴물을 물리칠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아까 그 카드가 동세를 주원의 개인실로 안내한다. 동세아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동현은 범죄 조직의 수장에게 자신의 그룹의 진짜 목표를 털어놓는다. 그들은 지하에 있는 주요 몬스터를 찾고 싶어 한다. 그는 옥상에 있는 괴물이 진짜 보스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건 역발상을 이용한 속임수였어. 드루이는 이 일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서하는 이기는 파이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 결국 그는 이기는 팀에 합류할 것이다. 팀이 승리하더라도 그의 가드는 처벌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은 지하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가드들은 동세를 비웃었다. 가드는 동세안의 팀에 대한 도움에 웃음을 터뜨렸다. 동세는 경비원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굳이 곱씹지 않기로 했다. 그는 영영팀의 뒤를 따라가 그들을 찾는다. 그들은 지하 입구에 도착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네요. 주원은 팀원들을 보내서 전체 지역을 수색하도록 지시한다. 그들은 재빨리 찾으려 하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경비원은 그들이 지하실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그들은 무대를 끝내고 자리를 뜨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주원은 이 생각에 동의해요. 팀은 그 후 지하실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형윤과 그의 그룹과 대결할 계획이다. 그곳은 어둡고 왠지 모르게 불친절한 느낌이 든다.
정연은 감시 계획 때문에 모두에게 손전등을 나눠주었다. 그러나 이 그룹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만 두 사람이 차분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무리들이 어둠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사양과 주수입니다. 두 사람 모두 범인들이 자신들을 쫓아올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입구에서 범인들을 막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세안은 동세안에게 말을 걸었다. 동세안의 배신으로 인해 모두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 그의 교활한 성격은 매우 쉽게 예측할 수 있었다. 동서안은 여전히 자신이 승자라고 믿고 있다. 그는 세이차운에게 끝났다고 경고한다. 동세안은 이 위험한 사람들 전체와 곧 싸울 거라고 말하지만 세안은 아무런 걱정 없이 태연하다. 그는 동서안 옆에 있는 경비병에게 동의하는지 물어봅니다. 이 경비원이 미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줄곧 그녀는 세안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데려오는 것이었고 세안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를 바랐다. 그는 한꺼번에 모두 제거할 계획이었다. 모두 모였네요. 범죄자 동세안과 건물 옥상에 있는 괴물까지요. 모두가 싸울 준비가 되자 세안은 그들을 상대로 전투를 준비한다. 하지만 그는 건물 옥상에 있는 바실리스크와도 빠르게 싸워야 해서 시간이 별로 없다. 세안은 모든 일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러자 지수가 앞으로 나서서 계속하라고 말한다. 지수가 혼자서 처리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이 사람들을 쉽게 다룰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세안은 미나를 데리고 떠난다. 마지막 보스 전투에서는 미나가 필요할 거야. 떠나기 전에 그는 지수에게 나중에 동현을 살리기 위해 그를 살려두라고 지시한다. 지수는 동세한테 직접 이기고 싶었지만 세안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동의한다. 이후 주인공은 발걸음을 돌리려 하지만 미나를 붙잡고 있는 채로 순식간에 날카로운 칼날이 날아와 공격을 피한다. 그러자 그는 주원을 향해 돌진하여 한 번의 펀치로 주원과 그의 일행 절반을 쓰러뜨리고 더 이상 방해 없이 날려보냈다. 그는 다시 한번 떠나려 몸을 돌리며 지수가 싸움을 맞도록 했다. 그는 그녀의 성격 변화를 감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분간은 모든 일을 그녀가 맡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종현은 바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는 이어서 추종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공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한 소녀가 많은 범죄자들과 맞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 그녀에게 달려가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게 된다. 그녀는 무기를 사용해 그의 몸을 반으로 갈라 그가 공격하기도 전에 그의 생명을 끊는다.